민동기의 저널리즘 M. 아, 코너 이름이 저널리즘 M. M은 민동기의 M이군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디어를 뜻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도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를 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언론 보도 문제를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일부 언론이 보도가 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 사실 도마에 오른 보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기사량이 많으니까. 기사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제가 4가지 보도만 콕 집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기대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그 마스크 마케팅으로 도마에 오른 언론사가 있습니다. 네. 진행자께서도 직접 오프닝에서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예. 지난 25일 조선일보 13면에 실린 기사인데 이 조선일보가 이 기사에서 국내에서 하루 1200만 장의 마스크가 생산이 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고 의료진, 복지관에 배포한다더니 주민센터 등에 뭉텅이로 놔두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마스크가 필요한 수요자 아닌 곳에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기사를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렇죠.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가져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시민들이거든요. 그럼요. 필요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 필요해서 가져가는 분들인데 차라리 그 효율적인 배분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를 했다면은 뭐 수긍이라도 좀 하겠는데 근데 조선일보 기사는 그런 맥락의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거짓말은 해도 기사는 잘 쓴다는 얘기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기사도 좀 여기까지. 근데 이제 같은 지면에 제가 이걸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구독료를 자동 이체하면 마스크 세트를 준다. 이런 공지를 했어요. 공지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어떻게 같은 지면에 그게 나올까요? 한 면에. 조선일보 측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철 미세먼지 때문에 독자들에게 그동안 마스크를 증정하는 행사를 꾸준히 해왔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조금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는 게 마스크 사재기라든가 대량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선일보가 많이 비판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랬던 조선일보가 어찌됐든 마스크 마케팅을 한 건 맞거든요. 이게 온당하냐 이런 비판이. 다만 이번에 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역시 마스크 마케팅으로 비판을 받았는데요. 하루 전날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그렇습니다. 뭐 시민들에게 마스크 지급하면 낭비고 자신들의 독자들에게 주는 건 괜찮은 거냐. 좀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보도는 어떤 겁니까? 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기사인데요. 어제요? 한국일보가 일면 머릿 기사로 보도를 했는데요. 일면이었습니까? 무려? 그렇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좀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외교 소식통 중국 현지 교민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집 현관문에도 중국인 이웃과 공안에서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건 명백한 한국인 차별 행위다. 여기 한국인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격리 조치한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인터넷에 한국일보가 사진 한 장을 게재를 했거든요. 그 사진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중국의 한 주택가 현관문 앞에 14일간 격리한다는 안내문이 단단하게 붙어 있다. 집 밖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사실상의 오보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 일부 전문가들이 사진에 게재된 건 안내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어로 돼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해서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동네에 돌아온 시간으로부터 14일간 격리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되면 체온이 정상이고 기타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를 끝냅니다. 협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한국인 집, 한국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전문가들 얘기가 이 사진 속 공지는 한국인이나 외국인 대상이 아니라 모든 외지인들 혹은 중국 지역민이라도 춘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모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지 한국인 대상으로 차별을 담은 공지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기사를 쓴 기자분은 중국어를 모르시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건가요?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기사를 한국일보 중국 특파원이 썼거든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지금 중국 지방정부가 한국 입국자에 대한 통제 강화하고 있고요. 자가격리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섭섭하다고 어제 저희도 굉장히 좀 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이긴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는 정확해야죠. 그럼요. 근데 이 근거로 제시한 사진 자체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가 됐고
한국일보도 네. 포털에 이 기사를 전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근데 해당 기사가 삭제가 됐더라고요. 삭제만 했습니까? 클릭을 제가 해봤거든요. 네. 언론사 요청으로 삭제된 기사입니다. 이런 문구가 떴는데요. 네. 근데 요즘은 구글링이라고 하죠. 예. 그걸 잘하면은 원문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렇죠. 제가 오늘 한국일보가 이 기사에 예. 대해서 사과를 하는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예. 인터넷에서는 사과했다는 그런 네.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외국 언론 같은 경우는 오탈자를 고치더라도 기사 수정 내역을 공개하는 게 공개를 하죠. 예, 통례인데. 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일면 머리 기사였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같은 네. 언론 종사자로서. 세 번째 기사는 어떤 겁니까? 지난 26일 조선일보 8면에 실린 기사거든요. 예. 북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8명이 사망했다라고 예. 보도를 한 내용인데 예. 정통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예. 이 소식통이 얼마나 북한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그렇죠.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네. 일방적인 주장이거든요. 익명 인용 보도가 늘 이런 식이죠. 특히 그래- 북한에 관한 보도. 그래서 예. 이 무리한 보도다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예. 이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역시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아하. 왜냐하면 작년에 그 조선일보가 예. 김영철은 노역형, 예. 김혁철은 총살 네.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같은 기자군요. 예, 역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 보도는 기사의 핵심 팩트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렇습니다. 미림 비행장에서 처형당했다는 김혁철 당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는 예.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네. 쓴 기자가 예. 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8명이 또 뭐 이런 기사를 보도를 하니까 네, 조금 네. 무리한 보도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북한 기사를 익명의 소식통 인용했으면 사실 아무도 반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사자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은 어떤 겁니까? 코로나에 끼워넣기 보도인데요. 예. 어쩌다 보니 또 조선일보인데요. 아, 예. 지난 어쩌다 20 보니? 예. 지난 26일 14면에 실린 기사인데 예. 그 닭 생산업체가 그 화물 운송 노동자들 파업 때문에 공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그런 예. 내용입니다. 예. 근데 기사에는 코로나가 전혀 언급이 안 되거든요. 아, 제목만. 근데 제목에 예. 멈춰선 닭공장 예. 코로나 아닌 민노총에 온다라는 그런 아, 제목입니다. 제목 잘 뽑네요. 그러니까 본문과 아무런 네. 관련이 없는 네. 코로나를 네. 지금 제목에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 노조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 네. 사실 이런 점 외에도 조선일보 기사 자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모든 게 노조 파업 때문이라는 식으로 네.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노조에 따르면은 물류 회사인 M 회사가 예. 노조원들에게 물량을 임의로 차별 배분하고 아. 닭 운반 케이스 사용료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닭 운반 케이스 사용료를 내라. 그러니까 갑질을 했다는 그런 예.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예. 조선일보 기사는 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고 노조 코로나와 때문에? 또 예. 연결을 하는 제목을 뽑고 예. 이것 때문에 역시 무리한 보도다라는 네. 비판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 그리고 저널리즘 M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